대한민국 정치권은 한바탕 거센 폭풍에 휩싸였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아들 관련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오랜만에 진솔한 해명과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했다. 어쩌면 그간 쌓여왔던 불신을 해소하고 사적인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대면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그날의 기자회견은 많은 이들의 기대와 달리 가짜뉴스라는 얄팍한 방패 뒤에 숨어 진짜 논란을 교묘하게 회피하려는 정치적 술책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 내내 아들의 화천대유 취업설이라는 이미 사실관계가 정리된 루머에만 초점을 맞췄다. 그는 이 허위 사실이 자신과 가족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이 마치 가짜뉴스의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이 궁금해했던 핵심 의혹들, 즉 불법 성매매 및 여성 혐오성 게시물 작성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침묵하거나 아주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태도를 보였다. 그의 화법은 논란의 본질을 흐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골라 내세워 대중의 동정론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피해자 코스프레였다. 이 기사는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이 왜 대중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비판을 받았는지, 그 내막과 함께한 정치 지도자의 얄팍한 위기관리 기술이 국민에게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화천대유 취업설을 방패 삼아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은 시작부터 의도된 동선이 뚜렷했다. 그는 아들 이 씨가 마치 화천대유라는 특정 기업에 취업한 것처럼 보도된 가짜 뉴스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제 아들이 화천대유에 취업했다는 가짜 뉴스 때문에 저희 가족이 입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는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루머다라고 말하며 이 사안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언론과 국민의 시선을 이 한 가지 의혹에만 집중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이 루머는 이미 여러 차례 사실이 아니므로 밝혀졌고, 따라서 이 대표가 이 사안을 공론화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큰 부담이 없는 일이었다. 그는 이미 해결된 문제를 다시 꺼내 피해자 행세를 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심각한 논란들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 한 것이다. 이는 정치적 위기 관리의 고전적인 전략으로 동정표를 얻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진실을 꿰뚫어 보려는 국민의 눈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었다. 이 대표는 사실상 이미 꺼진 불을 다시 살려내 이 불 때문에 내가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셈이었고, 국민들은 그가 진짜 불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외면된 진실들, 묵인된 심각한 의혹들, 이 대표가 기자회견 내내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화천대유 취업설과는 달리 아들 이 씨를 둘러싼 다른 의혹들은 훨씬 더 심각하고 법적인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었다. 그가 회피하려 했던 첫 번째 논란은 불법 성매매 의혹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매매 후기를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비록 경찰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는 결코 무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즉, 법적 처벌을 할 만큼의 증거가 부족했을 뿐 도덕적, 윤리적 책임까지 면제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수많은 국민들은 이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이나 진심 어린 사과 없이 넘어가는 태도를 보면서 깊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두 번째로 심각한 논란은 여성 혐오 및 성폭력성 게시물 작성 의혹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을 비하하고 성적으로 희롱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나는 여자를 혐오한다는 내용의 글과 여성의 신체를 모욕하는 표현들은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는 단순한 사생활의 문제를 넘어 한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갖는 비뚤어진 성인식과 윤리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이 씨는 2022년에 실제로 음란물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즉,
이 사안은 혐의가 아니라 법적인 처벌이 내려진 명백한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거나 이미 법적 조치가 끝났으니 논란의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일축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이미 끝난 일이라는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시도였다. 피해자 코스프레의 정치적 기술.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이는 정치적 위기를 관리하고 대중의 인식을 조작하기 위한 고도의 기술이었다. 그는 이미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화천대유 취업설을 집중적으로 공략함으로써 자신과 아들이 사회적 약자이자 가짜뉴스의 피해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려 했다. 이러한 전략은 대중의 감정적 반응을 자극하여 동정심을 유발하고 이 과정에서 정작 심각한 논란이었던 성매매 및 성희롱 의혹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게다가 그는 기자회견 내내 이러한 루머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하며 논란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이는 자신과 아들의 행동에 대한 비판을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함으로써 논점 자체를 회피하는 전형적인 정치적 기술이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만 몰두함으로써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진실성과 책임감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화법은 단기적으로는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정치는 상호 비난의 공방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진솔한 자세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간과한 것이다. 무너진 신뢰, 그리고 지도자의 책임.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은 그가 왜 국민적 지도자가 되기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그는 진실을 모두 드러내고 책임지기보다는 유리한 정보만 골라내고 불리한 정보는 은폐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러한 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리더십을 기대했던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진정한 지도자는 불리한 진실 앞에서도 당당하고 솔직해야 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미 법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법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외면했다. 결국 그의 기자회견은 진실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과 위선으로 가득 찬 쇼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의 모습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의혹을 낳는 모순을 보였다.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은 한 지도자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시도가 얼마나 쉽게 대중에게 간파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적인 사례였다. 그는 가짜 뉴스를 방패 삼아 국민의 눈을 가리려 했지만 결국 그 방패 뒤에 숨겨진 더 큰 문제들을 스스로 드러내는 역효과를 낳았다. 그의 화법은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했을지 모르나 국민의 마음속에 불신이라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지도자의 말은 진실의 무게를 담아야 한다. 그렇지 못한 말은 결국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다.